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정부가 요소수 대란과 관련해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시행하고 관세를 인하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요소수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요소수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요소수 수급과 관련해 대통령안 1건, 일반안 2건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6호에 따른 요소수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정부가 요소수 생산 판매업자 등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을 할 수 있고 판매 방식도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을 때 1976년 물가안정법이 제정된 이후 44년 만에 처음으로 이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 공업용 요소와 요소수의 관세율을 인하하는 대통령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조치는 내일 관보 기재를 거쳐 이번 주 중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18,700톤의 요소를 곧 들여올 예정이라 차량용 요소수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수급 정상화에는 시간이 필요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디는 지혜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어 요소수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수급을 관리해 나가고 관세 인하 등 세제 지원도 병행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또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국민의 아픈 지적이 있었다며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은 긴급한 요소 수급 문제 해소에 전력을 기울이되 차제에 즉각적인 대응이 되지 않은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시정하겠다면서 공급망 전반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야당의 특검 압박을 받아오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건부이긴 하지만 정치 공세라고 단박에 선을 그어오던 이전과는 입장차가 있는데요. 야당에선 시간 끌기라고 일단 비판했습니다만 앞으로 특검 논의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나루 기자입니다. 대장동 의혹 특검 요구를 줄기차게 받아오던 이재명 후보가 조건부 특검 수용 입장을 내놨습니다. 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스스로 먼저 꺼낸 얘기였습니다. 미진한 점이 있거나 또는 의문이 남는다면 저는 그게 특검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검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시간 끌기라던 그간 입장에 비하면 변화는 변화입니다. 다만 전제 조건은 여러 개가 붙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의혹 등도 특검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모두 국민의힘과 연관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을 동시에 특검하자는 윤 후보의 제안은 꼼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후보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후보의 발언 이후 민주당 지도부도 특검 가능성에 여지를 뒀습니다. 검찰 수사가 미진해서 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하면 여야 간의 이 협의를 통해서 특검법 협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특검 대상만 한정해도 여야의 입장차가 커서 여야 간 실제 특검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크리튼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싱하이밍 중국 대사 등을 면담하며 외교 행보에 나섭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어제 광주를 찾았습니다. 전두환 씨 옹호 발언과 개 사과 논란에 대해서 직접 사과하기 위해서인데요. 윤 후보는 상처받은 모든 분들에게 사죄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은 김해 봉화마을로 이동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합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은 윤석열 후보. 학살자 전두환을 옹호했다는 시민들 항의 속에 쉽게 발을 떼지 못합니다. 20분 가까운 실랑이 끝에 윤 후보는 헌화, 분향을 위한 추모탑까지 가지 못하고 멈춰서야 했습니다.
30초가량의 묵념 뒤 윤 후보는 준비한 사과문을 꺼내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윤 후보는 광주의 피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꽃피웠다며 우리 모두가 5월 광주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했습니다. 또 사과는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슬프고 쓰라린 역사를 넘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역동적인 광주와 호남을 만들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윤 후보는 광주 방문이 정치쇼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표 계산용 이벤트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의 사과를 지켜본 광주 시민단체에선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말뿐인 사과로만 남을 수 있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사죄는 말로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약속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약속들이 정말 지켜지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광주 시민들은 그의 진정성을 확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후보는 오늘 전남 목포에 있는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한 뒤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합니다. 민주당 출신 두 대통령에게 예우를 갖추고 업적을 기리면서 지지층을 넓혀나가기 위한 일정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국내 발생일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중환자 병상은 전국적으로는 아직 여유가 있지만 수도권은 70% 이상 차 있습니다.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460명, 역대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증가세도 가팔라 일주일 새 26%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스스로 호흡이 어려워 인공호흡기 등 기계의 힘으로 호흡하는 환자를 가리킵니다. 정부는 일상회복 여파로 확진자 수가 늘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치명률이나 중증화율이 올라가고 있기보다는 전체 확진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서 위중증 환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자릿수 유행이 길어지고 있는 데다 백신 접종 효과가 줄며 고령층 돌파 감염이 늘어나는 점이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백신 접종을 고령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먼저 진행을 했었는데 백신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였던 것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국적으로는 57.2%로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70%를 넘어 정부 비상계획 발동 기준 75%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 지표가 예상보다 더 빨리 악화되고 있다면서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인 환기 등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오늘 18일 시행되는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오늘부터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 수업이 원격으로 전환됩니다. 수능 당일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지난해와 달리 칸막이는 점심시간에만 설치하면 됩니다.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정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능 수험생은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밸브형이나 망사형이 아니라면 일반 마스크도 됩니다.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자가격리 수험생은 반드시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지난해와는 달리 칸막이는 점심시간에만 설치됩니다. 수험생이 직접 책상에 설치하는데 점심을 먹고 반납하면 됩니다. 방역 당국으로부터 격리 또는 확진 통보를 받았다면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확진자는 치료시설에서, 자가격리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모두 응시 가능합니다.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해 전국 112개소에 620개실의 별도 시험장을 확보했고 총 3,099명이 응시 가능한 규모로 준비를 마쳤습니다. 수능 전날인 17일은 예비 소집일입니다. 자가격리자나 확진자는 직계가족이나 친인척, 담임교사 등이 수험표를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은 금지됩니다. 가지고 왔다면 1교시 시작 전 제출해야 합니다.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두고 풀어야 합니다. 제1선택 과목 시간에 제2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풀면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수능 일주일 전인 오늘부터 수능 전날인 17일까지 전국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특히 17일에는 전국 보건소의 PCR 검사 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돼 돌발 상황에 대처하게 됩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52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새 21명 늘어 누적 3,033명이고 위중증 환자는 473명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인구의 81.3%, 접종 완료율은 77.4%입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8.3%, 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은 59%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199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문가 전망치도 뛰어넘으며 이른바 인플레 공포가 미국 경제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봉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6.2% 상승했습니다. 1990년 12월 이후 최대 상승폭으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5.9%도 웃돌았습니다. 전달 대비 상승률도 0.9%로 역시 전망치를 뛰어넘었습니다. 거의 모든 품목에서 전방위적인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달엔 특히 TV 10.4%, 세탁기 14.9% 등 가전제품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연말 수요는 폭증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공급망 문제는 해결이 안 되면서 가격이 치솟고 있는 겁니다. 인력난에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기업들이 소비자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것도 물가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It's quite frustrating with all the money being funneled into free money into the economy, just causing inflation and everything. So, with that comes higher pay raises for my employees. 연말연시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데 기름값 등 각종 에너지 가격은 항공료 등의 여행 비용도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여 물가 상승세가 언제 누그러질지 예측은 어려워 보입니다. Of course, it is very difficult to predict the persistence of supply constraints or their effects on inflation. Global supply chains are complex. They will return to normal function, but the timing of that is highly uncertain.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금리 인상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측치를 뛰어넘는 물가 상승률이 계속 이어진다면 금리 인상 시기를 둘러싼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기후변화 총회가 열리고 있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기후변화에 함께 협력하겠다는 공동선언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양국 정상의 의중이 담긴 건데 최근 모든 상황에서 갈등을 빚어왔던 두 나라가 기후변화 대응을 계기로 관계 개선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총회 의장국인 영국은 성명서 초안을 제시했습니다. 말의 유원중 특파원입니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고 있는 26차 UN 기후변화 총회에서 미중 양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셰저나 중국 기후특사는 양국이 공동선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히고 양자 협력과 함께 다자간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이고 메탄 배출을 줄이는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도 바이든과 시진핑 양국 정상들이 두 나라의 실질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후 위기에 관해선 협력하기를 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We also expressed a shared desire for success at this COP. Now, with this announcement, we've arrived at a new step, a roadmap for our present and future collaboration on this issue. 한편 기후변화총회 의장국인 영국은 성명서 초안을 제시했습니다. 초안에는 각국이 내년 말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해 다시 점검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All over the years they have been pledging and they have failed to deliver. They are talking about their targets at 2030, 2050, and yet people are dying right now. 총회에 참석한 약 200개국 대표들은 12일 기후변화 총회 폐회를 앞두고 최종 문구 조율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가 미국 증시 하락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틀째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에 나서며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3.01포인트 하락한 2917.16에 코스닥은 5.99포인트 오른 993.7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급등했다는 소식에 주요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그 영향을 받으면서 개인과 외국인의 사자에도 기관이 매도에 나서며 소폭 하락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3거래일 연속 약세를 이어가며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SK하이닉스 역시 이틀째 내림세입니다. 또 넷마블은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며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에 컴투스가 강세를 보이며 닷새 연속 상승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84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 호버바이크가 개발돼 연일 화제입니다. 일본 가나가와현에 있는 호버바이크 생산 공장입니다. 호버바이크는 앞뒤로 뻗은 축을 통해 동력이 전달되면 앞뒤에 대형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바이크 차체를 띄우는 방식입니다. 차체는 탄소 섬유 기술을 사용해 강하지만 가볍습니다. 車ですとかバイクおよび軽量化そういった技術っていうのは類々とつながってきたと思うんですね. 2년 전에 만든 이 시제품은 앞뒤에 각각 엔진이 있어 파워는 좋지만 안정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모퉁이에 세로로 프로펠러를 설치해 안정감을 확보했지만 공기의 흐름이 나빠져 차체가 흔들려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끊임없는 시행착오 끝에 완성된 이번 모델은 핸들은 움직이지 않으며 레버와 버튼으로 조작합니다. 그래서 길이 없는 곳도 다닐 수 있어 재해 구조 등에서의 활용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적 근거가 없어 사유지에서만 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호버바이크가 도로 위에서도 달릴 수 있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8월 중국 다렌시의 한 고층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전동휠 충전 과정에서 발생한 불이 창문을 통해 건물 외벽에 옮겨 붙으면서 불길이 순식간에 번진 건데요.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다음 날까지 입주민 구조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수저장시의 한 고층 건물에서도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일어나 건물 외벽 대부분이 불에 탔습니다. 고층 건물의 화재가 무서운 것은 건물 내외부의 온도차로 불길이 내부 통로를 타고 빠르게 확산하는 이른바 굴뚝 효과 때문입니다. 또한 건물 외벽 단열재가 불이 쉽게 붙는 소재인 것도 화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这个东西着了之后它冒黑烟的，尤其这个有风的情况下，它会着得特别快。 중국에서는 올 3분기까지만 고층 건물 화재가 2,800여 건이 났고 이로 인해 1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건조한 겨울철을 앞두고 소방당국이 긴장하는 이유입니다. 칠레 북부 아타카마 사막. 티셔츠나 청바지 등 더 이상 팔리지 않아 버려지는 옷들이 쌓여 곳곳에 언덕이 만들어졌습니다. 중국, 방글라데시 등에서 생산돼 유럽, 미국, 아시아 시장을 거치면서 생명이 다한 패스트 패션 의류들입니다. Está grande, tuve que botar todo, porque venía con mis 2 hijos y una maleta muy grande de mis cosas y las cosas más que todo de ella. Y me tocó botarlo. 해마다 칠레 북부 이키케 항구로 5만 9천 톤의 헌옷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가방이나 실 등의 재료로 2만 톤 정도만 재활용될 뿐입니다. 나머지 3만 9천 톤은 처리하지 못하고 이처럼 버려지는 것입니다. Ya estos microbasurales generan de vez en cuando, ¿cierto?, algunos incidentes de quema, lo que evidentemente produce, ¿cierto?, contaminación del aire y efectivamente además también algunos están ubicados. 칠레 사막 한 곳에 만들어진 옷 언덕들은 쉽게 만들어 입고 쉽게 버리는 패스트 패션 의류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트해에 접한 독일 동북부의 조그마한 마을에서 6대째 청어잡이를 하는 크레거 씨. 그의 손자도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청어잡이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자의 꿈은 실현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남획 등으로 인해 넘쳐나던 청어의 개체수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유럽연합은 이 지역에서 청어 조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Wird es, wenn die Quoten ausreichend reduziert sind, ungefähr 4, 5, vielleicht 6 Jahre dauern, bis der Bestand wieder als erholt gilt. Und dann kann man mindestens 10-mal so viel Hering ernten wie im aktuellen Jahr. 허용 어획량은 연간 총 1.5톤. 어민들은 그러나 기존 평균 어획량의 하루치에 불과하다며 반발합니다. 또 발트해 서부 수역에서는 조업을 통제하고 청어의 이동 경로에 있는 인근 카테가트 해협과 스카게라크 해협에서 조업을 정상적으로 허용한다면 어족 자원을 보호할 수도 없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주장합니다. 뾰족한 대책 없이 갈등만 커지면서 하나 둘씩 어업을 포기하는 어민들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는 고발사주 의혹은 실체가 없다고 말한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 손준성 검사를 다시 불러 8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첫 조사 이후 8일 만입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며 법력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 1차 조사 이후 2가지 자료를 새로 확보했습니다. 김웅 의원을 소환해 받아낸 진술과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으로 받은 감찰 자료입니다. 공수처는 이를 토대로 손 검사를 추궁했지만 손 검사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손 검사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혹을 부른 재판부 분석 문건을 만든 곳이 손 검사가 이끌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입니다. 조사할 것이 많다 보니 손 검사는 조사 뒤 조서 열람도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손 검사를 추가 소환할 예정입니다. 윤 전 총장과 김웅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제보자 조성은 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은 실체가 없다는 김 의원 발언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분의 말은 전체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 검사가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낸 진정에 대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원칙에 맞게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미국에서 인공수정을 받은 두 부부의 수정란이 바뀐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인공수정을 담당했던 브림 클리닉은 소송을 당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영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이 부부는 2019년 9월 둘째 딸을 출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브림 클리닉을 통해 체외 수정으로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피부색과 머리색이 자신들은 물론 첫째 딸과도 달랐습니다. 출산 8주가 지난 뒤 DNA 검사를 해보니 아이는 자신들의 생물학적 친딸이 아니었습니다. Every time I felt a kick or spoke to her, it was someone else's baby. The heartbreak and confusion cannot be understated. 알고 보니 브림 클리닉에서 인공수정한 부부의 수정란이 서로 바뀐 겁니다. 카디널 씨 부부는 자신들의 생물학적 친딸이 일주일 뒤 다른 부부에게서 태어난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결국 고통 속에서 아이를 다시 바꾸기로 합의했습니다. Through losing the little sister she fell in love with. And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what happened. It's been brutal. It made exchanging the children all the more heartbreaking. It's a truly impossible nightmare that inflicted trauma. 부부는 브림 클리닉과 의사를 의료 과실과 계약 위반, 사기 혐의 등으로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 고소했습니다. We need to have a proper regulatory regime in the United States. Right now, American fertility clinics operate basically unfettered with no regulation.
다른 피해 부부 역시 문제의 클리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두산이 삼성을 꺾고 한국 시리즈 진출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로써 두산은 사상 최초로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한무림 기자입니다. 한국 시리즈 진출까지 단 1승만 남겨뒀던 두산은 초반부터 매서운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1회 1사 1, 2루 득점기에서 김전의 선취 1타점 적시타 등으로 단숨에 2점을 올렸습니다. 반면 삼성은 아쉬운 수비로 자멸했습니다. 2회 실점 위기 상황에서 윅수 구자욱이 무리하게 다이빙 캐치를 시도하다 추가점을 내줬고 이후 허삼영 감독이 꺼내든 교체 승부수도 실패했습니다. 허삼영 감독은 선발 백정현을 원태인으로 바꿀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최지강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최지강은 페르난데스에게 2타점 2루타를 받고 강판됐습니다. 단숨에 5대0 리드를 잡은 두산은 원태인을 상대로도 2점을 뽑아내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타선이 장단 15안타를 몰아쳐 11점을 올린 두산은 삼성을 꺾고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두산은 사상 최초로 7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 오르는 위협까지 달성했습니다. 코리안 시리즈도 올라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선수들도 그렇고 너무 수고 많았고 우선 기쁩니다. 한국 시리즈 7차전이면 지금 있는 투수들 갖고 또 하면 됩니다. 플레이오프 MVP는 2차전에서 4안타 3타점을 기록하며 맹활약한 페르난데스가 차지했습니다. Han salido bien las cosas. El equipo está muy bien y vamos de nuevo a la Korean Series y vamos por el título. 가을에 강한 두산과 창단 첫 우승을 노리는 KT의 한국 시리즈는 오는 14일 서울 고척돔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한무림입니다. 주말인 모레 아침까지는 평년 이맘때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아침에 2.1도로 평년보다 3도 정도 낮았는데요. 내일 아침은 영하 1도로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로 떨어지며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강원 산지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은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에 5에서 20, 경기 남부와 충북, 경상도 내륙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충청도의 북부 지역과 전북 동부 지역은 밤부터 비가 눈으로 바뀌어 1cm 안팎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 원주가 9도, 대구가 12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높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